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2학년이 되면 영구치가 제법 자리 잡습니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음식물을 더 잘 씹을 수 있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토하는 일이나 배앓이가 줄어듭니다. 이가 난다는 것, 그것이 자리 잡는다는 건 어린이 신체 자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성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영구치인걸요. 자기가 있을 곳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조금 생깁니다. 좌우나 앞뒤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나 내 주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넓혀져 갑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 보호자와 자주 가는 근처 가게, 가까운 친구네 집, 학원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2학년 교육과정에서 마을을 다루는 이유입니다.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집도 있고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동시성입니다. 이와 함께 막연하지만 시간 개념도 생깁니다. 시간은 자연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낮이 밝아오고 해가 하늘을 돌더니 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따뜻해졌다, 더워졌다, 서늘해지다, 추워집니다.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변화 흐름 속에 시간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루와 계절을 나누다 보면 지금 이때를 무엇라 불러야 하나 하고 붙인 약속과 기호가 시간입니다. 자연스럽지만 생소하고 알 것 같지만 특별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시간 공부입니다. 2학년 수학교육 과정에서 시간을 다룹니다. 제 생각에는 2학년 학습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 교육 과정이 개편되어서 좀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시간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6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을 나타내는 12와 10분씩인 10의 최소 공배수로서 60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60진법으로 계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르쳐 보면 몇몇 어린이만 못하는 게 아니라 몇몇 어린이만 이해하는 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어린이가 배우기 어려워하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수법을 연구해 보아야지 어린이에게 더 많이 열심히 배우라고 다그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발달로 때가 되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달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력하면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때로는 너무 강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내지 못하면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말입니다. 적기에 따라 발달하는 자연적인 학습 능력을 어떻게 교수 방법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어린이의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 어른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자기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린이도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학년 어린이의 시간 개념은 현재 중심적입니다. 위치를 지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주 가는 곳을 알고 그걸 중심 가지처럼 해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막연하게 앞으로 내일을 알고 어제 저번에를 말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전이 얼마 정도인지 20년 뒤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가역적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나 영성 스승은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되지 않아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 2학년 어린이의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라난다는 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이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명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시 2학년 어린이처럼
현재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큰 뜻을 이루고 오랜 수행을 하신 분들은 마치 2학년 어린아이 같아 보이나 봅니다. 영구치가 자리 잡으며 힘을 받아 꼭꼭 씹을 수 있습니다. 꼭꼭 씹는다는 건 정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뇌 지도에서 보셨듯 이와 입술이 자극하는 뇌 영역이 꽤 크지 않습니까? 아직은 약한 잇몸과 치아를 가졌으니 너무 딱딱한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것보다 오래 씹을 수 있는 것,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어린이가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하는 것도 제법 똑똑해집니다. 치조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데 드, 트, 뜨, 느, 르가 해당이 됩니다. 1학년 때 그 어려웠던 르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2학년 어린이가 가지는 주인공 기질과 더불어 발표에 적극적이 됩니다. 저요 알건 모르건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손들어 이름 불리는 것이 좋고 일어나거나 앞에 나가 주목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2학년 교실에 발표 물결을 보는 건 교사로서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저같이 9학년을 주로 한 교사는 더 그렇고요. 2학년 교사들은 너무 큰 소리를 질러 귀가 아프다고 하시지만 말입니다. 발음도 제법 분명해지고 발표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건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랬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서 말이 익숙해지는 건 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글자는 기호입니다. 기호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만들어진 걸 서로 나누는 거지요. 말이 먼저였고 글이 나중인 이유입니다. 2학년이 되면 이 말과 글이 서로 큰 관련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내 말이 글이 되네?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동화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에 글이 있고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뗀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내 말이 글이 되어 다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입말이 글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린이의 사고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글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발달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정말 설레고 놀라운 일입니다. 보호자 따라서 옹알옹알하며 입이 트이고 알 수 없는 모양들이 글자라는 걸 알게 되어 더듬더듬 읽다가 글자 기호를 보이는 대로 따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말이 글자가 되어 남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번에 썼던 글을 보며 나 이때 친구하고 놀았구나. 아빠한테 혼나서 속상했네? 근데 왜 혼났지?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은 다른 어떤 글보다 자기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뇌로 들어와 뇌를 자극하고 그것이 다시 감각기관으로 나가는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쓴 글이 자신의 사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어릴 때 저도 귀찮아했고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어린이에게 자신의 입말을 써두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어린이다운 상상력이 남아있고 자신의 세계가 중요한 어린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받아들이는지 기록해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게다가 입말이 말이 되는 과정은 어린이 사고 발달과 학습에 더없이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늘 제일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쌓인다는 게 참 공짜 없다 싶습니다. 문자 개념이 발달하면서 수 개념도 확대됩니다. 2학년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100가지의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1학년 때 99까지 공부하는데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1학년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단위의 수가 10입니다. 2학년에게 1000과 9999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너무 큰 수여서 만만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이 좀 천천히 전개되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상적이라고 해도 일단 제안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어린이의 잠자기 기능을 믿어볼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손 기능도 꽤나 좋아집니다. 아직 세모를 접어 꼭지점에 딱 맞추는 종이접기는 안 되지만 손님이 커지면서 점토 만들기는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간단한 동물 접기, 사과 만들기, 감 만들기도 잘합니다. 1학년 마치고 종이접기 과외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자주 만지기는 했겠지만요. 어린이 학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안내받고 집에서 연습하고.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비슷비슷한 어린이도 얼마나 많이 접했느냐에 따라 종이접기에서 손 쓰는 게 달라집니다. 종이접기라는 게 그것만으로도 미술활동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어린이에게 종이접기나 그림 그리기를 많이 시키는 데는 그만한 발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색종이 쥐어주고 도와주면 한 30분이라도 혼자 노는 게 어른 입장에서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얌전히 색칠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며 같이 놀아줄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제 상태가 미안할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 이런 손활동은 어린이에게 정말 중요한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노는 것,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만 놀고 공부해 하며 학습지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5시까지 다 하는 거야. 어린이는 학습지 앞에 연필을 들고 끄적입니다. 하기 싫어 문구적거리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보호자 말에 후다닥 빈칸을 채웁니다. 바른 연필 잡기를 배우긴 했지만 실전에서는 바른 것보다 빠른 게 필요해집니다. 연필 잡기는 엉망이 되고 글씨도 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 힘이 크지 않으면 연필 잡기가 어렵고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종이, 크레파스, 공기, 실뜨기처럼 손을 정교하고 튼튼하게 쓰는 활동이 2학년에서는 가장 필요한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2학년을 여러 번 한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과일씨를 잘 못해요. 손님이 없어서 조금씩 자르니까 삐뚤삐뚤 해주고요. 확실히 머리가 먼저 큰 느낌이에요. 어른들은 똑소리 나게 글을 읽고 말을 하면 기특해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을 공부한 사람은 2학년 어린이의 머리가 먼저 크기 바라질 않습니다. 이 시기 어린이의 발달은 머리보다 감각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성장을 지원하는 커다란 자연성의 지원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더하고 빼는 걸 익히는 것보다 가위수를 가르치는 것이 2학년 어린이에게 더 적절합니다. 가르쳐보면 압니다. 시간 계산은 이해한 듯 해도 돌아서면 모르겠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게 서툽니다. 하지만 가위질이나 연필잡기, 종이접기는 꾸준히 가르치면 어느새 놀랄 정도로 잘하게 됩니다. 어른보다 더 바르게 하고 독창적인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때 느끼는 어린이의 만족감과 성취감은 자연스럽고 풍부합니다. 그렇다고 시간 계산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학기 초에 배울 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어린이가 빠르면 학기 말쯤엔 어느새 아하 하며 깨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3학년이 되어 2학년 때 담임이라고 찾아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어린이 자신도 놀라워합니다. 저학년에서 어린이 발달이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경험이 머릿속에 남고 이를 사용하며 뇌를 자극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숨어있는 발달의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학습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배우고 배웠던 것을 접어두는 것이죠. 잠자기는 배웠던 것이 머릿속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 뇌 속에서 숙성되며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무 조각을 하나 헝겊에 감쌌습니다. 처음엔 헝겊이 작아 나무 조각을 모두 감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헝겊이 부드러워지고 신축성이 생긴다거나 점점 넓어져 나무 조각을 충분히 감쌀 만큼 커지는 거죠. 뇌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시냅스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가지를 뻗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어린이의 발달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묵혀두는 게 필요합니다. 방학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발도르프에서는 수학 같은 과목을 한두 달 연달아 하고 딱 그만두고 다른 과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과목도 주제 속으로 들어가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배웠던 걸 꺼내 공부합니다.
저도 따라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오는 어린이가 있고 전학 가는 어린이가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외치는 진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집에서 보호자는 참고해서 한번 써보실만 하실 겁니다. 2학년 어린이는 기능이 커가며 성장을 돕습니다. 손이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머리부터 크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다른 부분을 키우지 못하고 커버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몸, 마음, 머리를 키우는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